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기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기말에 관련돼서 정리본을 요약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주차 3차 시의 강의를 13주차 1강으로 했는데요. 그때 기말고사에 관련된 요점 정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이른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13주차가 12주차 3강으로 갔고 오늘 기말고사 정리본이 13주차 1강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시느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 기말을 맞이해서 또 나름대로 알찬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요약본은 총 제가 시험 문제 8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지난 중간고사에 비해 그 문제 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가로 넣는 거하고 서술식이 같이 있으니까 그거 꼼꼼하게 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레포트 작성하는 거는 시험 기간 14주차, 15주차 다들 갖고 오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못 갖고 왔다라고 하면은 메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례 회의에 관련된 조정과 점검 재사정인데요. 여기부터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례 관리의 개념은 보시게 되면 가정이 중요했었죠.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사례 관리가 이런 패턴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사회복지 현장이나 사회복지 실무에 가시면 늘 사례 관리에 관련된 가정, 그래서 접수를 시작해서 초기 면접, 인테이크를 하고 어세스먼트를 하고 계획 및 우리가 어떤 계약을 여기서 이루게 되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때요? 어떤 목표가 정해지겠죠. 그 목표를 위해서 실행의 단계를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하다가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정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사례 관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장애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조정이나 점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평가는 형성평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성평가 마지막 평가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 평가를 통해서 종결을 암시를 하면 종결에 관련된 사후 관리까지 간다. 이것이 사례회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회의란 그래서 전반적인 사례 관리 과정을 의논하거나 결정 사항을 다루는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례 개입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례회의라는 것을 도입하게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례회의의 구분에 있어서의 조직도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사례회의는 팀 내에서 사례관리팀에 의해서 사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례관리 당사자의 선정, 관련을 결정을 하고 개입에 대한 전략, 그리고 실행 과정의 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와 보고와 슈퍼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사례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 안건을 이제 상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그 계획을 짜는 거죠. 그리고 전체에서는 사례관리 당사자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사가 있죠. 그래서 내부 자원, 그리고 서비스 연계와 관련된 논의, 다양하게 사회복지 기능에 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었을 때 팀 내에서 이런 범위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안건이 필요한 것이 바로 사례회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는데요. 보시면, 네. 자, 사례회의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제가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한 문제를 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들 시험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 구분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사례회의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사례회의의 어떠한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자, 사례회의는 우리가 둘러싼 여러 가지 이해 관계자들이 있겠죠. 지역사회가 있고, 공공기관이 있고, 민간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예, 어떠한 그 사례 회의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개입이 필요한 것은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자원, 서비스, 개입, 협력이 필요함에 진행되는 것이 바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례 관리 당사자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개입 방향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또 지역사회 단위의 자원이나 서비스를 조정하면서 점검과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사례 관리 중에 특히나 통합된 부분의 기능, 요거를 좀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솔루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전문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것 또한 우리가 이제 고난도 사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문 영역에서 가까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자문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사례관리 당사자의 어떤 참여 사례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당사자의 사례관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참석을 하고, 기능적인 부분은 사례관리 당사자의 참여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효과적인 증진을 필요로 하고 있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사례 회의가 있고 통합 사례 회의가 있죠.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사례 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되고요. 또 비밀 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나름대로 참석자들은 정확히 이거를 인지해서 비밀 유지에 관련된 어떠한 그 개인의 신상이라던가 그런 거를 누설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통합 사례 회의에 있어서의 주 사례 관리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사례 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또 주 사례 관리자의 역할들은 보통 이제 사례 개입의 방향을 조율하고 연계하는 부분에서 협력과 각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서비스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관리의 자료의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례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적합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정보를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뭐 표지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붙여서 개인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례회의에 있어서 참석자들은 파악하고 사례회의 자료 배포를 해야 되겠죠. 참석자가 미리 몇 명이나 참석할지 파악을 해서 그 나름대로의 자료조사 이런 것들을 배포하는 것이 바로 사례 관리의 준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사례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뭐예요? 우리가 비밀 보장의 서약, 그래서 비밀에 대한 어떠한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참석자의 서명.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회의를 가게 되면 마무리할 때 뭐예요? 모두가 의견된 사항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면은 다들 사인을 하고 퇴장을 하죠. 자,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또 사례 회의의 자료를 파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정보가 작성된 문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건은 파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사례 회의록을 작성을 하는데 사례 회의의 내용과 평가, 회의 중 어떠한 슈퍼비전의 내용, 의결 사항의 향후 과제에 있어서 기록하고 무엇을 의논했는지, 고민했는지, 또 무엇을 결정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하는 것이 공식화된 회의록을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사례 회의의 진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있겠죠. 네,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기 딱 알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게 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삭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삭제가 안 돼서 일일이 삭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우리가 사례 회의에 관련된 양식을 보게 되면 비밀 유지 서약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아마 이제 기관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 서식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비밀 유지에 대한 어떠한 이제 서약서에 보면
여기에다가 본인의 이름 쓰고 날짜 쓰고, 예, 그래서 어떤 회의에 있어서 내가 그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의 원칙을 가지고, 예, 비밀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내부에 관련된 회의에 관련된, 네, 안건인데요. 뭐 사례 사건 번호라고 해가지고 기관에서 부여되는 번호가 있겠죠. 그래서 대상자와 회의에 관련된 차시, 그리고 회의의 일시, 그리고 작성자가 누구고, 여기 맨 밑에 이제 회의 안건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례관리 과정을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쓰고 있죠. 그래서 사례회의의 과정에 대한 세분화된 내용이 이런 거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생각이 되고요. 제가 시험 문제를 좀 일찍 냈더니 어떤 게 시험 문제인지 저도 헷갈려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도 옆에 자꾸 보는 이유가 어떤 게 시험 문제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 또 점검 시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자원과 뭐 복지 서비스 측면이 있고 사례 관리 당사자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과 복지 서비스에 대한 측면은 자원과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투입이 되었느냐,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원과 서비스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사례 관리 당사자 측면에서는 개입에 관련된 어떠한 계획의 이행 정도에 있어서의 정도와 또 사례 관리 당사자와 사례 관리 당사자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하면은 나를 둘러싼 가족, 지역사회 등의 변화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개입에 있어서의 어떠한 시점과 점검 사이에 의미를 나타나는 변화 또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 당사자가 어떤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 정도, 계획된 목표의 어떤 달성 정도, 그리고 조정 필요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례회의 당사자에 관련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또 여기서 중요한 점 나왔습니다. 포인트. 요게 좀 잘 지워져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점검 시기를 보게 되면 사례 관리는 정기적인 점검은 사례 관리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례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기관 내부에서의 점검 시기가 이제 뭐 방법에 따라서 명확한 방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사례 관리는 6개월 단위 12개월 단위로 이렇게 사례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 일자와 그 외에도 사례 관리자의 변화가 있으면 필요 때마다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검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평가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평가를 이해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침이나 어떠한 그 기간에 그 목표가 제대로 잘 부합하고 있는지, 또 당사자의 어떠한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어떠한 사례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 점검은 보통 6개월, 12개월 단위로 진행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제가 시험 문제를 뭘 냈을까요? 음, 자, 우리 이제 이게 조정이나 점검에 관련된 기준인데요. 점검 기록지 작성을 하는 방법인데, 점검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례 관리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또 기록지는 개입 계획의 바탕을 계획, 대상, 빈도, 그리고 활동 과정에서의 분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부분의 점검 또는 뭐 객관적인 부분의 점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는 보통 이제 사례 회의를 작성할 때 주관적인 개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보통 이제 회의는 공식적인 자리, 그리고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어떠한 점검 기록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그 개입에 있어서의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입 과정에서의 어떠한 의미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점이나 변화 사항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기록해야 될 내용들을 작성을 하면서 메모를 해서 잊어버리기 전에 어때요? 사례 관리 과정에 옮겨 담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사례 관리 과정에서의 이제 제사정인데 현재 시점에서 변화된 사항이나 관리에 있어서의 다양한 환경을 바탕으로 다시 사정하는 것. 그래서 사정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되짚어보고 또 변화된 점들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정이나 점검, 재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죠. 정기에 관련된 재사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6개월 후는 1년 단위로 한다. 근데 제가 어떤 문제를 냈는데 분명히 숫자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뒤에 개념에 대한 정의를 쓰지 않으면 개념에 대한 단위를 쓰지 않으면 그건 틀린 답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1년 단위다. 6개월 단위다 그러면 개월수까지 포함하셔야 되겠죠. 그거 안 쓰시면 어때요? 틀린 답으로 간주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우리 사례관리 성과 평가에서는 우리가 이제 평가에 다양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참여자 당사자가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행동, 태도 등의 긍정적인 변화하거나 유지된 상황을 여러 측면 도구를 활용해서 객관적인 부분, 체계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양적 평가가 있고 질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 양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수치, 그리고 숫자로 표현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양적 평가라고 하고요. 질적 평가는 느낌, 그리고 단위로 셀 수 없는 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물었을 때 행복이라는 기준이 각자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적 평가는 행복의 단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그 단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리가 질적 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라고 하면 그 생각을 우리가 양이나 어떠한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자, 이거를 질적 평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우리가 양적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우리 성적을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거는 뭐예요? 중간에 보는 것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한번 평가하는 거고, 기말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통해서 무엇이 산출이 돼요? 예, 성적이라는 게 산출이 되죠. 그 성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A뿔, A0, B뿔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 성적은 뭐예요? 통계치를 내죠. 여러한 과목들이 있겠죠. 7과목, 8과목이 있으면 그걸 통계를 내서 합산을 해서 그래서 전체 석차에 있어서 몇 등이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양적 평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양적 평가는 뭐다? 예,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과 결과를 체감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양적 평가가 아니라 우리는 숫자로 이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숫자라고 하는 것은 양적 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양적 평가, 질적 평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시험 문제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 여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개념을 좀 잘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요 이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의 예시가 있죠. 사례 관리 계획 중 진로 상담 후에 적성에 맞는 대학 진학에 있어서의 진료 지원이라 합의된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데 대학과 학과 선택에 관련된 진학을 상담을 받는다. 이거는 뭐예요? 예. 자, 입학에 가능한 학교를 조사한다. 입학 원서를 접수한다. 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상담을 몇 회를 받았는가? 입학이 가능한 학교를 몇 군데를 조사했는가? 실제로 몇 개의 학교에 입학 원서를 접수했는가? 네, 요거는 다 뭐예요? 숫자에 관련된 거죠. 본인이 어떠한 적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을 했는가? 원하는 학과에 직접 탐색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비전을 수립해 나갈 것인가? 뭐예요? 질적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시험 문제가 뭐가 있었을까요?
자, 이것도 다 양적 평가, 질적 평가에 대한 사례 관리 예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례 관리 과정에서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실천 과정에서 경험과 개선에 대한 의견이고 지역에 관련된 어떤 그 기관별 특성에 따른 실천과 정의, 차이점이나 고유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타 기관에 있어서의 연계 및 협력 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원과 서비스 효과성에 대한 평가인데요. 사례관리 당사자에게 서비스와 자원이 계획에 맞게 적절하게 전달되었는지 고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성에 대한 평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만족은 당사자의 경험을 기초로 한 주관적인 판단 혹은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또 만족에 있어서의 특정 서비스를 직면하게 되면 형성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과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가전제품을 산다거나 어떤 제품을 살 때 그 사고 나서 내지는 AS를 받았을 때, 그 이후에 만족도 평가라고 하면서 우리 SNS에 그 문자로 뜨죠. 그러면 만족도 평가에 좀 잘 해달라라고 이제 막 부탁을 받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사례 관리 만족도 서비스에 관련된 평가라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관리 과정에 대한 만족도부터 참여에 관련된 경험에 대한 만족도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사례 관리자에 대한 만족도, 또 이용자 결과에 대한 만족도까지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례관리 평가 보고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림도 이렇게 좀 알아보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 개요는 이렇게 우리가 사례관리 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양식과 목표 달성의 정도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수립이 돼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면서 실천 계획과 변화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척도에 대한 종류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전, 사후 검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계도나 생태도를 개입의 전후를 비교해서 가계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가계도라고 하는 것은 3세대의 가계도, 그 집안의 어떠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생활도라고 하는데요. 그 가계도에 관련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지역사회의 지역사회에 내가 누구랑 관계가 있고 누구랑 좀 더 친밀하고 하는 그 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족도 조사는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례 관리 과정에서의 종결 및 사후 관리는 마지막 단계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례 관리가 당사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잘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나겠지만 또 좋은 결과가 꼭 나야 되는 그 아닌 상황이 또 발생이 되는 거죠. 중간에 탈락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성공적인 어떠한 사례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서비스 기관이나 사례 관리자로 인해서 조기에 행해지거나 지연되지 않고 당사자 중심의 종결이 되어야 하며 또 사례 관리에 관련된 당사자의 합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종결이나 사후 관리를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 관리의 종결 시점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하다 보면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수자에게 부담이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결 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그리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사와 인수인 간의 어떠한 그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 상황을 계약에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달하는 것. 이게 종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종결에 있어서의 유형인데요. 여기 시험 문제 나왔나? 음, 네. 자, 사례관리 종결의 유형에 보시면은 당사자에 의한 종결이 있고 사회복지사에 의한 종결이 있고 기관과 환경에 의한 종결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사례관리 당사자에 의한 종결은 이렇게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사례관리 당사자의 사망이나 사별
그리고 이제 먼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거나 시설을 입소를 해서 더 이상 사례 관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또 상황이 호전됐거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뭐 이거는 어차피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성공을 했던 사례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단하거나 거절이나 포기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사례 관리자가 사례에 있어서 회의에 늘 참석하지 그 사례 관리의 어떤 약속을 불이행을 하거나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좀, 예, 불성실한 경우, 이렇게, 사례 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또 사회복지사에 의한 종결이 있는데, 사례 관리자의 어떤 사직, 업무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해당 사례 관리자로서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복지 당사자와 관계 형성에 있어서 부적합한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사에 의한 종결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고, 자, 기간과 환경에 의한 종결, 요거는 이제 좀 더 세심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기간에 의해서 종결되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기간의 의뢰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운영에 있어서의 기간, 법인에 의한 교체, 그리고 또 기간의 자원과 능력의 한계가 있겠습니다. 또 기간의 어떤 사례 관리의 원칙이 변경되어서 더 이상 사례 관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기간과 환경에 의한 종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사례 관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까 우리 맨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례 관리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거는 이제 사례 관리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술형으로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례 관리에 관련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 사례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서술식으로 내서 총 8문제를 냈다라고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냈는데요. 그리고 또 혹시 빠진 게 있을까요? 잠깐,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제. 요거는 뭐 종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례 관리, 이거는 사례 관리에 관련된 양식. 예, 요거로 해서 요번에 요 장수는 몇 장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몇 장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누락된 부분을 좀 찾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있겠네요. 자, 우리 사례 관리에 있어서 점검 시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이 자원과 복지 서비스 측면이 있고요. 사례 관리 당사자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시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사례 관리자 당사자 측면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 당사자의 측면에서는 개입 계획에 있어서의 이행 정도, 또 사례 관리 당사자와 사례 관리 당사자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아까 가족과 지역사회 변화 등이 또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개입 계획에 있어서의 시점, 점검 시점 사이에 있는 의미에 있는 여러 가지 변화와 사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사례 관리 당사자가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계획된 목표의 달성 정도, 조정 필요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누구를 위한 측면이냐, 당사자를 위한 측면이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례 관리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한 학기를 공부하면서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례 관리는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죠. 특히나 거기에는 누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긴밀하고 어떠한 위기에 있는 대상자를 우리가 사례 개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 위기에, 그러니까 이제 수해 지역에 집이 물에 떠내려가거나 여러 가지 인재나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됐었을 때는 당연히 사례 관리가 국가에서도 뭐 재난지역이라고 선포를 하듯이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지역 내 주민들이 어떠한 이제 힘든 상황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시군구에서 뭐 공공기관이 됐던 민간기관이 됐던 예 다들 협업을 통해서 사례 관리를 우리가 이제 뭐 그 회의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투입이 돼서 그 나름대로의 사례 관리자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례 관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사례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조정과 점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례 관리 당사자가 사례 관리 당사자 간에 둘러싼 다양한 환경 체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립된 실행 계획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자원을 변경, 취소, 재투입하는 과정을 조정이라 하고 점검이라는 것은 사례 관리 실행 계획에 의거해 합의된 목표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점검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학기가 끝나면 나름대로 본인들의 어떠한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진하게 꿈을 꾸시는 분들은 더 연장해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화 과정을 통해서 또는 심화 과정을 졸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석사, 박사까지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면 보다 내가 그 전문가적인 어떤 이치 그리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둘러볼 수 있는 환경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힘내서 다양한 높이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훌륭한 사회복지가 되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요 요약 정리를 했는데요.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나름대로 보람찬 기말고사 되시고 좋은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13주차, 그러니까 12주차 3강에 들어갈 내용을 13주차 1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에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생각했던 출석에 의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거나 하시면은 문자를 주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시험 문제에 있어서 한 문제가 오타가 났는데 그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는 내용들이라 굳이 제가 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이게 이제 미리 인쇄가 됐으면 아마 변화가 없을 건데요. 인쇄가 안 됐다라고 하면 이제 바꾸면 되는데 인쇄가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읽으면서 아, 이거 오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타 되는 부분이 어떤 오타냐면 보기 문제에 어, 아유, 이게 우리 보기 문제에 그 민간 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오타 부분에 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간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오타니까 요거로 인지를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이것으로 요번 시간 마치고요.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